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츠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다루었던 싱클레어 논문의 코드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석 진행에는 이동영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동영님께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영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의료 정보 이제 뭐 분석하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자연어 처리 쪽이 많아서 이제 자연어 처리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드연 플립스코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드연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싱클레어 코드 분석 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싱클레어가 이제 공개된 GitHub를 보면 이제 구글 리서치 이제에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맨 처음에 이제 클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내가 논문을 잘 이해를 못했나 보다 했었는데 이게 심플레어 이제 버전 2랑 좀 코드가 섞여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구글 걸로 했다가 이 구글에서 공개된 이 GitHub에 밑에 보다 보면은 이제 오피셜하지 않게 이제 뭐 파이토치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정확히 발음 모르겠지만 뭐 스피커벳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이 심플의 버전 1만 이제 모아놓은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 이제 심플레어 이분이 올려놓으신 코드를 이제 봤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메인 함수, 뭐 모델 함수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아까 이제 영수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심클레어 이제 전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이제 뭐 미니 배치하고 이제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I, XJ로 가는 오그멘테이션 부분 그래서 이제 랜덤 크롭, 랜덤 뭐 컬러 디스토션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F로 되는 인코딩 부분 그래서 이 비주얼 인코더라서 이제 레지넷 50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가 있어서 이제 G라는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태워서 Z라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ZI와 ZJ에 대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로스를 구하고 이제 트레인하고 이밸리에이션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 안에 이제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점 파일 안에 메인 함수가 있어서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넷 2012로 가지고 하고 이제 음, 사이파 10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STL 10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미지넷이 좀 용량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음. 그래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폼 싱플레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어, 그 논문에서 이제 저기 심플레어 논문에서 이제 어펜딕스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그멘테이션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 부분하고 이제 파이토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거의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 논문 어펜딕스에서는 그 호리젠탈 플립 그래서 좌우 반전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논문에서 아니 이제 코드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트랜스폼을 할 때 일단 이 트랜스폼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이미지 그 이제
224 x 224 x 이제 RGB 3채널이다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컬러 지터링 그리고 리사이즈 크롭, 호리젠탈 플립 그리고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이거를 이제 다 확률적으로 이제 트랜스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를 란 X라는 이미지를 하나 넣었을 때 이렇게 또 트랜스폼 이제 이게 함수 이름은 똑같이 이제 두 개 이미지가 나오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게 오그멘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이제 다른 오그멘테이션이 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영님 질문 있습니다. 그 네, 확률적으로 어그멘테이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네, 그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어그멘테이션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중에서 랜덤하게 순서가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건가요? 그 이게 확률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호리존탈 플립 저 반전 같은 경우에는 음, 0.5 확률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보니까 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떤 이미지는 반전이 되고 어떤 이미지는 반전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컬러 지터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의 밝기와 콘트라스트 대비와 채도를 이제 좀 변환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0.8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80%의 이미지는 이게 그 지터링이 되고 80%의 20%의 이미지는 지터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각각의 이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네.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그 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 이 어그멘테이션의 순서 자체는 여기서 정해준 네, 순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네, 네, 순서로 네, 진행되고 네,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용량 분산 처리 쪽은 조금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데이터 로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미 여기 이제 트랜스폼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로더까지 이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인코더 쪽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레지넷을 쓰기로 했는데 이 레지넷을 논문에서는 레지넷 50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get 레지넷 함수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레지넷 18을 불러올 수도 있고 레지넷 50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MLP 이제 그 프로젝션 레이어가 이제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MLP 두 층을 쌓는데 저희가 그 레지넷 50 인코더 이제 아키텍처를 봤을 때 이게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 아웃풋을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다음 거를 가져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지넷을 쭉 통과를 했을 때 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 음, 통과를 하게 되면은 2048 바이 1 바이 1 바이 이렇게 생긴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MLP 레이어를 두 층을 붙이게 되는데 음, 프로젝션 레이어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처음 인풋 디멘전은 2048은 이제 레지넷 아웃풋이 되게 되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는데 히든 레이어 한 층은 어, 2000 인풋과 동일하게 2048이고 액티베이션을 렐루를 썼고 그리고 그 이제 MLP 두 층 중에서 두 번째 층은 2004 인풋은 2048이고 아웃풋은 128인 이제 어떤 그 디멘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여기 논문에서도 이제 MLP 레이어를
원 히든 레이어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피처는 그러면은 일단은 그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이 2048이 되겠죠. 그래서 2048로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이 싱클레어라는 이 모델은 이제 그 레즈넷 하는 이 인코더 부분하고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가 합쳐진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XI와 XJ, 그러니까 한 이미지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첫 번째 한 거, 오그멘테이션을 두 번째 한 거에 대해서 둘 다 그 레지넷 50을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시키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쌓은 것처럼 리니어, 렐루, 리니어 이렇게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128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심플레어라는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첫 번째 인코딩 결과, 두 번째 인코딩 결과, 그리고 첫 번째 레이턴트 결과, 두 번째 레이턴트 결과 이렇게 네 가지가 총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심플레어라는 모델을 통과시키고 이제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옵티마이저 쪽은 사실 아까 이제 라스 옵티마이저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아담하고 라스를 이제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라스라고 이제 넣게 되면은 러닝 레이트는 아까 이제 저기 논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가 달라지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러닝 레이트도 커지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가 이 코사인 어닐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가 여기 요거 이제 수도 코딩은 논문에 나와 있는 수도 코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 이제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도 준비를 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그멘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레지넷 50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음, 음, 프로젝션까지 하게 되는데, 음. 이 프로젝션까지 한 마지막에 이제 128의 크기의 벡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지금 이 표를 그렸는데, 그 네네,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을 두 개 해서 이미지 1에 대해서 11, 1, 2가 나오게 되고, 네네, 요건 지금 128짜리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이 전체의 표에 대해서 지금은 음, 이제 미니 음, 배치는 3인 어떤 예시를 그려놓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미지 여기 이제 그 시밀러리티를 연산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음, 이제 이 음, 부분은 음, 대각선은 다 0 처리해주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1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 1번과 오그멘테이션 2번에 대한 이 저기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11과 12는 이제 여기 논문상에서 나오는 걸로 따져 보면은 음, 이제 2K-1과 2K가 음. 이제 뭐 이렇게 이 주황색이 될 거고, 네네, 2K와 2K-1에 대한 거가 이제 네네, 요거에 대한 거라서 이제 이제 이거는 유사도고, 이제 로스를 구하려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하게 되는데, 음, 보시는 것처럼 그 음, 음, 미니 배치가 n개일 때 오그멘테이션 총 한 개수가 2n개가 되고, 자기 자신 빼고 이제 하나와 2n-2 해서 이제 음, 총 이제 2n-1개를 하게 되는데, 음, 이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페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다 더해줘서 이제 음. 분모로 가게 되고, 네, 분모로 가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분자, 네, 분모 맞네요, 분모. 네, 이 죄송합니다. 부분이 이제 파지티브 페어니까 분자로 가게 돼서 이게 커지도록 학습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작아지도록 학습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고,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코드 상에서는 여기는 음, 지금 이미지별로 돼 있는데 이제 코드 상에서는 오그멘트 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음. 지금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위에만 바뀐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네. 보면은 그 이 XN NT XN 이제 로스를 봤을 때 음, 어, 일단은 그 템퍼리처 값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 값 넣어주고 월드 사이즈는 요거가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 이제 그 학습 머신이 이제 뭐 여러 개거나 이제 뭐 GPU가 여러 개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마스크를 봤을 때 마스크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는 이게 보면 이제 EN by EN의 어떤 다 1로 된 매트릭스 안에다가 대각선만 0으로 채워놓은 형태를 보게 되는데 이거가 이제 뭐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일단 처음에는 마스킹 할 때 전체가 다 1이고 대각선만 0인 형태로 음. 이렇게 일단 마스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시밀러리티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이어고날 함수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EN계인데 지금 이 파지티브 페어라는 거는 이 N개만큼 미니 배치 수만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의 이제 토치 다이고나시스 다이그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배치 사이즈가 n이니까 음, n개만큼 이제 그 시밀러리티 ij는 오른쪽으로 밀고 음, 시밀러리티 ji는 이제 음.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n개만큼 밀어준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좀 이상해 이게 좀잘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기 여기 뭐지 아까 이제 구글 리서치 쪽에서 한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콜앱으로 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앱 부분에서 보면은 콜앱에 이제 generalized constructive loss라는 이제 함수 이 파일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봤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히든 1하고 히든 2가 이제 오그멘테이션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이 로스를 구할 때 이 분모 쪽에 보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익스포 지금 익스포넨셜 한 거, 시밀러티를 익스포넨셜 한 거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역할이 이제 음, 여기 그게 있더라고요. 네, 스코어 이제 시밀러리티를 이제 스코어 이제 벡터와 벡터 이제 음. 연산이니까 네, 저기가 매트릭스 내적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네네 이걸로 내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 아니 이제 이 로그 썸 익스포넨셜 이걸 하게 되고 이 음, 스코어를 이제 저희 템퍼리처로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템퍼리처로 나눠주고 네. 이거를 이제 로그 썸 익스포넨셜 함수 쓰고 여기서 이제 저게 포지티브 페어만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모두 저걸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네거티브 페어만 저걸로 계산을 하나요? 저기 로그 썸이라고 돼 있는 그 썸이 어디 로스 펑션의 어떤 썸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사실 저도 그거를 좀
좀 보다가 좀 제대로 못 봤는데 음.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K가 I가 아닐 때 그게 이 대각선에 대해서 아니 음.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빼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만 보게 되면은 사실 그거를 그렇죠. 잘 왜냐면 분모에는 썸 부분이 없거든요. 네, 분자에는 그죠. 아마 그렇죠. 밑에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중원님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분모 네 맞습니다. 네, 분모 부분 네 그럼 저 부분이 스테이트라는 것도 일종의 매트릭스로 보이고 저건 네네네 아마 이 로스의 정의에 따르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미 된 값이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바로 예. 그냥 연산하면은 바로 그 노멀라이즈 안 하고 바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분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음. 이제 분자 부분이 이제 이거 분자 뭐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네. 네, 일단 어쨌든 이제 분자는 이제 그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이제 파지티브 페어끼리만 이제 더 파지티브 페어끼리만 이제 각 이제 한 이게 지금 전체가 이제 EN계라고 치면은 EN계에 지금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 이제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1번 오그멘테이션, 2번 오그멘테이션 걸 이제 더해주게 되고 어, 네, 그거가 이제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게 이제 파지티브 샘플스가 이제 이게 리시프 n, 1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행에 대해서 이게 보여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네네. 이슈 만드신 후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네. 제대로 네네. 봐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기 이제 학습 시킬 때 저기 학습 이제 에폭 스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모델 저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됐고 전체 코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 역시 그 전체 아키텍처,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자체가 심플하다 보니까 네네네 전체 코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것 같고 네네 결국 보여주신 대로 여기서 키가 되는 부분은 네, 어그멘테이션 부분이랑 그 네네네 로스를 계산하는 그 두 부분이 네네네 어, 가장 크리티컬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그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 어쨌든 그 NT, XNT라는 이 로스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다른 부분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다 주요한 부분을 다 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셋 준비하고 미니 배치 이제 뭐 데이터 로더 만든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하고 인코더 하고 레지나드 50 돌리고 그다음에 넌 리니어 프로젝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NT 액센트 이제 로스 그리고 라스 옵티마이저 그리고 이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부분으로 되어 있고 네, 일단 네, 제가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그 사실 저는 이 싱클레어라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코드상의 구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냥 그거를 음, 쭉 구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드를 논문에서는
4096, 8192 배치 사이즈로 돌렸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여러분이 그 사용하시는 GPU의 메모리가 그 하나의 그 라지 배치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네. 보통 8192는 감당이 안 돼요. 싱글 GPU 가지고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패러리즘으로 가야 되고 구글에선 TPU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아마 그거를 진행을 했겠지만 아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혹은 개인 혹은 회사의 GPU를 돌리실 때는 분명히 그 분산 처리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해야 되는가를 잘 확인하는 게 사실 이 싱클레어라는 논문의 그 개발 쪽 사이드의 핵심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그냥 넘어가셨다면 꼭 그 부분을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그 점점 그 모델 자체가 다 이제 커져가는 추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생성 모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파라미터 수가 조금 있으면 모델 그 비전 쪽도 1B가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이 분산 처리, 그 데이터 패러렐리즘이나 뭐 모델 패러렐리즘이나 그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 같은 이제 패러렐리즘 쪽의 공부를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그래서 도용님께서도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그 이 분산 처리를 해보시는 코드까지 같이 짜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그 네네. 경험 자체가 이제 미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진우님. 진우님도 같이 그 분산 학습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싱글 GPU만으로 모델 학습시키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동현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동현님 이 코드 분석을 진행하시면서 소감이나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발표 이제 순서를 짜고 나서 그 음, 다음에 그때 이제 논문을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음, 이제 뭐 4주차, 5주차 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네, 다른 분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해가 돼서 이제 온 것 같아가지고 음, 이게 어쨌든 다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매우 좋은, 저로서는 굉장히, 저한테 주시는 칭찬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